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31살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죠. 제가 결혼할 때 신우는 20살이 갓 넘은 대학생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과 오빠가 있는 그저 그런 집안이었죠. 그런데 남편의 가정은 조금 달랐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신우 셋이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중학생일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혼하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와 신우와만 인사를 나눴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와도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비록 이혼은 하셨지만 남편에게는 어머니이시니까요. 이혼하셨어도 남편과 신우는 시어머니와 연락하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2년 뒤에 입주하기로 한 아파트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시댁에서 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와 신우와 살았지만 좋았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정말 시아버님은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잘해주셨어요. 결혼 4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너무 기뻤죠. 그런데 8주차가 되었을 때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자랐을지 기대하며 찾아던 병원에서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겨우 눈물을 참았어요. 생각지 못한 유산에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힘들게 수술 일정을 잡고 돌아온 날 어린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봐야 남편이랑 동갑인데 말이죠. 신우가 좀 어려서 그런지 가끔씩 좀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지났고 유산한 지 1년 만에 또 어렵게 아이가 찾아왔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번에는 자연유산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임신 계획이 있던 건 아니지만 갑자기 찾아온 아기에 너무 기뻤는데 유산을 겪고 나서는 아기가 간절해졌었거든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식단도 신경 쓰고 적절하게 운동도 하면서 관리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1년 만에야 생긴 아기였는데 결국 또 유산이 된 거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두 번째 유산하고 남편한테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임신을 알고 나서는 제가 처음 임신 때 유산을 겪었으니 좀 더 확실해지면 가족들에게 알리자고 우선 말하지 말자고 했는데 남편이 이미 다 말했더라고요. 너무 기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복통과 하혈에 병원에 가보니 유산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이 또 유산이냐면서 몸 관리 좀 제대로 하지 그랬냐고 했어요. 남들 다 쉽게 하는 거 왜 너만 그렇게 어렵냐고 뭐라 하는데 어찌나 서럽던지요. 병원에서조차도 유산은 제 탓이 아니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하던데 가장 가까운 남편이 그러니 회복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자꾸 저를 멀리했어요. 하루하루가 죄인 같고 힘들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그렇게 점점 일상으로 돌아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이에 대한 간절함을 마음속에만 묻고 남편과도 그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신우 앞으로 소장이 날아온 거죠. 알고 보니 신우가 가정이 있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신우가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도 너무 힘들어서 시댁에 자주 가지 못해서 몰랐는데 신우가 벌써 임신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저도 남편도 전혀 몰랐어요. 사실 원래도 신우랑 자주 마주치지 못했어요. 신우는 외박도 잦았고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저도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신우는 아침엔 자고 초저녁이나 되어야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니까요. 신우는 야간 대학이라 오후에 나갔거든요. 아무튼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도대체 누구냐고 유부남이랑 만나는 거냐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신우는 그 남자는 어차피 이혼한다고 했다고 이혼하고 자기랑 살기로 했으니까 걱정 말라면서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시아버님은 제정신이냐면서 남의 가정 깨뜨리고 내가 잘 살 것 같냐고, 그리고 소송까지 할 정도면 그 남자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 남자가 정말 이혼할 것 같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 남자 와이프는 이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신우한테만 소송을 건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자식이 셋이나 있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또 거기에 신우이는 노란한 거고요. 신우는 울고불고 아니라고 이혼하고 자기랑 살기로 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신우가 아이 낳으면 저보고 입양해서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원래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종종 연락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유산했을 때도 애가 들어섰으면 몸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제 속을 후벼 파더니 두 번째 유산 때는 저보고 하자 있는 거 아니냐고 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신우 애를 저보고 키우라는 거예요. 어차피 애도 제대로 못 가진다면서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남의 상처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다니요. 그런데 남편도 마치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저보고 몸 관리 좀 하지 그랬냐면서요. 자기 동생도 쉽게 하는 임신을 왜 너는 못하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판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통화하는 걸 시아버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시아버님은 화가 나서 갑자기 제 전화를 뺏으시더니 시어머니한테 집으로 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은 그리고는 저한테 면목이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일시간도 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내가 자식 그따위로 키워놓고 그걸 누구한테 떠넘기려 하냐면서 제정신이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하던 짓 내 딸이 그대로 배워서 지금 남의 가정 깨뜨리게 생겼다고 어쩔 거냐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님이 이혼하신 이유가 시어머니가 바람펴서 남의 가정 깨뜨리고 이혼까지 한 거래요. 자식들도 안 키운다고 나갔는데 그 남자는 결국 자기 가정 지킨다고 시어머니를 외면해서 시어머니는 다시 시아버님한테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아버님이 이토록 화가 난 거죠. 시누이가 시어머니처럼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애까지 만들었으니요. 아무리 딸이어도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아이를 잘 못 가지니까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만 본 거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애를 못 가진다 한들 남의 가정 깨뜨려 만든 애 키우고 싶겠냐고 며느리한테는 생판. 남의 새끼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말이라고 하냐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러더니 다시는 헛소리 하지도 말고 신우한테 헛바람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우가 가정 있는 남자랑 불륜이란 걸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말리지도 않았다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신우는 울고불고 남편은 말린답시고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계속 유산되니까 엄마도 답답해서 그런 거라고요. 애초에 제가 애만 잘 낳았어도 안 그랬을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남편한테 뭐라 하려는 순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종이 한 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내려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보고 복에 겨워 똥을 싼다더라고요. 애도 못 낳는 내가 이혼해봐야 제대로 재혼이냐 하겠냐면서요. 그건 이혼 서류였거든요. 저는 말했죠. 제 걱정 마시고 당신 따님 걱정이나 하시라고요. 적어도 저 뱃속에 있는 애한테는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시아버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아버님이 제 뜻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저를 설득하고 싶어도 그럴 구실이 없대요. 본인이 자식들을 하나같이 제대로 못 키웠다고 자책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혼을 했어요. 신우는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 남자는 결국 자기 가정을 지키겠다고 신우를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한테 신우는 겨우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아이도 계속 지우라고 했나 봐요.
자기는 아이 책임질 생각 없다고요. 그런데 신우는 계속 현실 부정만 하더니 애까지 낳은 거죠. 시아버지도 그 애 낳으면 호적 파버린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자 신우는 시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졸지에 책임질 자식과 손녀까지 생겨 그 나이에 일자리 구하러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법원에서 정식으로 민사소송 소장이 신우한테 왔었대요. 그 남자의 부인이 신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였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변호사 선임료를 마련했고 재판은 8개월 정도 진행됐대요. 결국 신우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신우는 대학생 신분으로 그런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죠. 위자료는 매달 100만 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요. 신우는 아이를 보면서 집에서 온라인 단순 작업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고 나머지는 시어머니가 파트타임 여러 개로 감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도 독하게 마음을 먹으신 건지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하셨대요. 가장 미운 건 남편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혼전 임신으로 재혼한다던 남편은 또 그 여자가 유산을 하자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또 막말을 했겠죠. 시아버님한테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서야 많이 후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본인 때문에 딸 인생도 망쳤고 아들까지 이혼남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시아버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셨다고 해요. 신우는 결국 시어머니와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깨뜨렸다가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자기 딸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을 거예요. 시아버님은 여전히 신우와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실 분이 아니시니까요. 다만 시어머니한테는 가끔 생활비를 보내주신다고 들었어요. 손주를 위한 돈이라며 매달 50만 원씩요. 저는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병원에 갔어요.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사 결과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습관성 유산을 할 만한 요인도 없었고요. 그냥 운이 나빴던 거래요. 초기 유산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대부분은 염색체 이상 같은 불가피한 이유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해요.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예요. 제 행복을 위해 떠난 거죠.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2번의 유산도 이혼도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길을 가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삶이니까요. 신우와 시어머니는 자업자득이에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젊었을 때 저지른 불륜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고, 신우는 엄마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똑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일 뿐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남의 잘못을 감당하며 살 필요 없어요. 제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